네, 타세요 수익버스 수익 종착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버스 태워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TV의 베스트 드라이버 김준호 기사와 함께 할게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로봇주들 사이에서 조금씩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수익버스에서 로봇버스들 참 많이 탔습니다. 그중에서도 유진 로봇이 어제 목표가를 달성했다가 오늘은 조금 속력이 느려졌어요. 맞습니다. 오늘 로봇주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좀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내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수요일에서 목요일에 넘어가는 FOMC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약간은 좀 세론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또 그리고 현대차의 인단협이 올해 또 이제 잠정 합의안이 이제 가결됐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차익 매물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 현대차의 어떤 파업으로 인해서 로봇 관련 종목들이 뭐 큰 폭의 시세가 분출됐다라기보다 전반적인 지금 로봇 르네상스가 좀 시작이 된 거고 결국 이제 국내 또 빅4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신성장 동력으로 로봇의 강력한 투자와 정부의 어떤 AI 3대 강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사실 AI의 기술 집약체가 결국 로봇이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조정을 이용해서 로봇 섹터들은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유진 로봇 같은 경우도 최근 정치 테마주로 좀 묶이면서 큰 폭의 어떤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아졌던 기업인데 결국 이제 유진 로봇 자체적인 어떤 기술력과 또 그리고 이제 마인드봇이라는 휴머노id 로봇 관련된 기술 개발에도 참여한 기업이 유진 로봇이고 거기에다가 물류 이동 로봇부터 시작해서 산업용 로봇의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라 또 레이버 로보틱스와 SK조와도 같이 이제 파트너십을 구축한 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낙폭이 너무 과도했다. 그래서 최근에 산업용 로봇 중심에서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는데 유진 로봇도 당연히 시세가 분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시세가 들어오면서요. 1차 목표가 가볍게 10% 이상의 어떤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요. 그래서 1차 목표가 12,000원 라인 때는 가볍게 돌파를 했는데 다시 한번 2차 목표가 13,200원으로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 익절 라인 때는 11,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아직 하차할 타이밍은 아닌 걸로 네, 알고 맞습니다. 있겠습니다. 2차 목표가 새롭게 제시해 주셨으니까 계속 탑승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코아시아 같은 경우엔 삼성전자 집중 수혜주로 또 부각을 받았는데 목표가를 달성했어요. 사실 뭐 코아시아뿐만 아니라 AD테크놀로지도 같이 말씀드려서 둘 다 이제 목표가를 돌파를 했고 코아시아는 지금 매수가 대비 한 22% 정도 살짝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AD테크놀로지, 코아시아 오늘 장중에 뭐 가온칩스까지도 에이직 관련된 설계 공급 계약 체결리가 나와주면서 추가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결국 이제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강력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계속 그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디자인 하우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이제 삼성의 파운드리 투자 확대에 있어서 가장 직간접적인 또 수혜 섹터이기도 하고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라 보기보다는 결국 코아시아 세미가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고 코아시아 그룹의 사업 지주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과 28년째 동행하고 있는 기업이고 카메라 모듈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엑스노스 칩도 공동으로 개발한 기업이 코아시아 넥살이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어떤 투심 회복과 함께 코아시아도 같이 동반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6,750원은 뭐 당연히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2차 목표가는 7,700원으로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 익절가는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6,75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목표가로 7,7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수익버스 준비를 해주셨을지 바로 첫 번째 버스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버스 어떤 노선으로 갈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출발해볼 노선은요. 바로 파랑버스, 시내버스를 타고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버스로는 파란색 중형 버스 노선 골라주셨고요. 오늘 같은 날 어떤 마을로 가면 좋을까요? 네, 결국에 금리 인하의 가장 수혜 섹터인 전력마을 그리고 또 이제 반도체 마을, 로봇 마을이 있는데 결국 이 섹터들이 움직이는 게 AI 어떤 수요 확인이 됐기 때문이다 보니까 결국 AI 마을로 오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골라주신 마을은 AI 마을이고요. 어떤 버스 타고 가면 되죠? 네, 오늘 첫 번째로 출발해온 버스 번호는요. 이제 코아시아, 뭐 AD테크놀로지, 이제 반도체 소부장의 후속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790 미래에셋 벤처 투자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 후속 버스 골라주셨습니다. 100790번 함께 탑승해 보도록 할게요. 승객분들 오늘 첫 번째 버스 탑승해 주실지 문 한번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버스 승객분들이 네. 많이 없네요. 이게 반도체 소부장인 줄 아셨는데 아니다 보니까 탑승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사실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는 AI 쪽에 이제 집중 투자하고 있는 벤처 캐피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재명 정부, 신정부가 돌아서면서 벤처 투자 관련된 어떤 육성 정책이 나와줬고 또 AI 관련된 산업 육성 정책, 그러니까 두 가지의 어떤
그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기업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육성 정책과 그리고 스타트업, 벤처 육성 투자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AI 쪽만 지금 기업만 57곳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AI 시장 잠재력을 보고 2019년부터 선제적인 투자를 한 기업이다 보니까 좀 중장기적인 어떤 매출 성장세가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AI 투자 기업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소버린 AI 가장 핵심 기업으로 떠오르는 리벨리온 기업에도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세미파이브라고 삼성전자의 디자인 하우스 최대 파트너사입니다. 세미파이브에도 투자를 했고 XAA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AI 그룹에도 지분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업스테이지 그리고 이제 AI 광고 회사인 몰로코까지도 투자를 하는 회사가 미래에셋 벤처 투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세미파이브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핵심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투자 확대에 가장 직접적인 또 수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필요사 AI, 리벨리온과 함께 필요사 AI도 국내에서 또 이제 자체적인 AI 국산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필요사 AI가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또 지금 5,500억 규모의 시리즈 A로 투자를 참여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리벨리온과 사피온이 또 이제 합작 법인을 공식적으로 출범했는데 리벨리온과 사피온의 각각 투자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다 보니까 소버린 AI에 있어서 가장 핵심 AI 기업,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까지도 잇따라 투자를 성공한 기업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관련된 투자 금액만 2,579억 원이 넘어가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머스크가 지금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정도에 지금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스페이스 X에도 지분 투자를 한 기업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다 보니까 우주 항공뿐만 아니라 AI 그리고 이제 뭐 AI 칩부터 또 전력 그리고 AI 관련된 각종 산업에 투자한 기업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 최근에 어떤 주가 상승 흐름이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고 AI 3대 강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벤처 캐피탈, 스타트업의 어떤 육성 정책에도 가장 큰 수혜 기업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버스 미래에셋 벤처 투자로 함께 탑승해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에 6,000원 아래에서 움직였던 이 종목이 쭉 올라서 현재 7,500원 부근까지 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목표가 얼마까지 볼까요? 뭐 저는 충분히 직전 고점 라인 때는 돌파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요. 일단 뭐 현재가 부근에서 편안하게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8,250원 라인 때 직전 고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6,45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고점 부근인 8,250원에 목표 주가 설정해 주셨습니다. 함께 탑승해 보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버스는 어떤 노선으로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노선은 좀 광역버스, 빨간 버스를 타고 좀 멀리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떠날 노선은 빨간색 광역버스 노선 선택해 주셨고 어떤 마을로 가면 되죠? 아무래도 이번 주에 이제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이미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있어서 조금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K 식품 마을, 그리고 K 엔터 마을, K 화장품 마을이 있는데 오늘은 K 카지노 마을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떠날 마을은 카지노 마을 선택을 해주셨고요. 어떤 버스 타고 갈까요? 네, 오늘 두 번째로 출발해 볼 버스 번호는요. 바로 114090 GKL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지노 마을로 떠날 버스 114090에 GKL 함께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버스도 승객분들 얼마나 타실지 조심스럽게 문 열어볼 텐데 네. 오늘 참 조용하네요. 이게 오늘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좀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고 원조 쪽에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FOMC에서 금리 인하는 거의 100% 확률로 금리 인하가 되고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 시장이 또 한 차례 흔들릴 수가 있고요.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세론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멘텀과는 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9월 29일 날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시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가장 직관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기업은 카지노이고 특히 제주도 이제 롯데관광개발도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제주도는 무사증 시행으로 인해서 결국 무비자로 이미 입국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비자 단체 여행객이 시행이 되는 육지 쪽이 오히려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GK 같은 경우는 용산, 드래곤시티와 또 코엑스에 또 이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어서 또 강남과 용산 쪽의 어떤 매출 성장도 가파르게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뭐 일본인 VIP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요. 실제로 2분기부터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했고 거기에다가 중국인 또 그 단체 관광객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고 또 10월 1일부터 국경적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당연히
일본인 매출로만도 충분하게 지금 매출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중국인까지 가세한다고 했을 때는 더 폭발적인 4분기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오늘 GK의 두 번째 버스로 끌고 와봤습니다. 네, 시장은 아직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력적인 GKL 함께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뭐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롯데관광개발 GK의 파라다이스 연이어서 말씀드려서 다 이제 시세가 분출됐었는데 충분히 저는 이제 가격 조정이 나와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17,800원 라인대로 박스권 상단 부분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13,7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사님의 인사이트를 알아본 건지 지금 승객분들이 계속 탑승해 주시고 있다고 하네요.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세한 전략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SK 최태원 회장이 다시 한번 방미길에 오른다라고 하는데 이제 관련해서 이제 SK향 최대 수혜 기업들 오늘 SK 하이닉스가 폭발적으로 올라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꼭 같이 봐야 되는 핵심 수혜 종목들 콕 집어서 정리해드릴 거니까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엠베고즈 사이트와 너튜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 김준호 기사의 무료 방송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한편 시장에서는 농심홀딩스가 연일 강세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저평가받고 있다는 증권가 분석에 영향력 있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지 이어지는 코너에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